여러분 안녕하세요. 민간경비론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민간경비론의 기본적인 개념과 의의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경비는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학문과 연구 중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배경 지식을 갖추고 난 다음에 이 범죄 예방의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 바로 경찰과 민간과의 서로 상호 협력을 통해서 하는 그러한 시큐리티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민간경비론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범죄학 또는 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경찰의 각종 활동 중에서 이 생활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수강하고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경찰 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이러한 민간경비, 시큐리티 분야 쪽으로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과목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이 배경 지식을, 이론적인 배경을 갖추고 그 이후에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 세부 과목들, 예를 들어서 민간경비 실습이라든가 민간조사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은 앞으로 경찰만큼이나 아주 유망한 이 분야의 시큐리티 분야에 대한 여러분들의 진로 설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먼저 민간경비에 대한 기본적인 오늘은 이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오늘 같이 공부해 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경비의 중요한 이 경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어서 민간경비의 개념과 임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간경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신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이 경찰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간경비와 항상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공경비, 즉 경찰의 업무는 어떠한 법 집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부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반면 이 민간경비는 특정한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명확한 구분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까지 있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민간경비의 개념에서 먼저 기본적인 이 경비, 시큐리티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큐리티는 민간경비라는 개념에 앞서서, 즉 경비, 이 시큐리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신다 그러면은 이게 민간 섹터의 민간 영역, 프라이빗한 영역에서 좀 더 세분화되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민간경비 개념이구나 하고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시자 그러면, 경비는 말 그대로 일단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그러한 자위적인 활동, 그 자기 경비적인 자기한테 올 수 있는 각종 위해를 차단하는 스스로 보위하는 활동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개인, 더 나아가서 사회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그러한 자기 보호적인, 즉 자기 보위적인 성격으로 시작을 하는 활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민간 섹터로 들어와서는 이거를 각각의 개인 영역에서 실시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개인은 아무래도 공공의 영역보다, 그리고 이 어떠한 이 산업적으로, 기업적으로 하는 영역보다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겠죠. 따라서 이 민간경비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 즉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민간경비의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또 더 나아가서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라든가 어떠한 단체한테 의뢰를 해서 민간경비, 즉 이 시큐리티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경비 전문인을 고용을 하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사회가 발전을 하고 각각의 기능이 분화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 경비 서비스를 의뢰를 하면은 그 결과 국민 또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이 바로 민간경비의 기원이 되는 이 시큐리티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정리를 했었을 때 이 경비의 개념, 바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및 시설물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일련의 공적, 사적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거를 국가기관이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공경비 개념이 나오는 거고, 이게 민간, 개인의 영역 내지는 기업의 영역으로 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민간경비의 영역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민간경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민간경비의 개념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환경, 그리고 산업 환경, 더 나아가서 국가 환경, 이러한 각종 치안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본적으로 경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예산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인력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장비라든가 더 나아가서 어떤 각종 기술, 이러한 것들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일일이 대처하려는 경찰력의 한계가 어느 정도 한계가 발생을 함으로써 결국 개인이 필요로 하는 그때그때마다, 그리고 각계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경비 서비스를 모두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인의 시설이나 더 나아가서 그 시설 내에 있는 각종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민간경비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러한 민간경비 수요에 대응해서 나오는 게 각종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자, 결국 민간경비의 개념을 좀 더 집약적으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의화시켜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민간경비란 바로 여러 가지 각종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위해를 받은 이 의뢰를 받은 각종 이 특정 의뢰인에게 받은 대가만큼의 경비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 여러 가지 위해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위해는 다양한 위해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는 민간경비를 주로 범죄로부터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범죄로부터의 위해도 있지만, 그렇죠. 화재와 같은 각종 사건, 사고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더 나간다 그러면은, 최근에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사람이 보호를 받는 것, 즉 인공적인, 자연적인, 인위적인 어떠한 재해 내지는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을 보호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대상이 생명뿐만이 아니라 각종 재산과 이 재산에는 시설을 포함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다가 해주는 민간경비 서비스, 예를 들어서 신변보호 서비스가 대표적이겠죠. 하지만 시설에 대해서 이 보호해주는 서비스, 각종 시설경비라든가 그거를 기계가 하게 되면 기계경비 서비스, 특수경비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각종 이 제공이 되게 되고요. 이게 특정 의뢰인에게 받은 대가만큼 한다는 것은 결국 이게 하나의 어떤 서비스의 측면으로서 계약자와 이 계약을 하게 되는 피계약자와의 관계에서 구성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는 이 계약 조건에 따라서 받은 대가만큼의 경비와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민간경비 서비스라는 그런 것은 집약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떠한 각종 위해로부터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민간에게 제공되는 이러한 이 안전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러한 특정 의뢰인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제공을 하되, 상대적으로 그로 인해 가지고서 침해될 수 있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법률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 외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바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국가공권력이 가지고 있는 강제력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한번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민간경비는 크게 실질적인 의미의 민간경비와 우리가 법률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민간경비가 있는데, 기본적인 실질적인 의미의 민간경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앞서서 얘기했었던,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경비, 시큐리티라는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및 단체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와 사회적인 손실 감소와 질서 유지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에 기초로 해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에서는 경찰이 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 중에서 이 민간경비와 서로 협력하고 있는, 민간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아서 하게 되는 이러한 의미도 모두 다 포함될 뿐더러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각종 탐정 서비스라든가 민간 조사 서비스라든가 더 나아가서 정보보호, 사이버 보호와 이러한 각종 산업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자, 산업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경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국가정보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공공기관의 이 공적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지만 이게 아직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민간의 영역인지 아니면 공공의 영역인지에 대해서 구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것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민간경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말 그대로 개인 및 단체, 여기서는 단체는 회사도 당연하겠죠. 이러한 포함을 해서 생명, 신체의 재산과 사회적인 손실 감소, 즉 사회적인 손실 감소까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거에서 각종 시큐리티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한편 형식적인 의미의 민간경비라고 하면은 이 형식적인 의미를 말 그대로 법률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는 민간경비, 현행 법령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경비업법입니다. 그래서 경비업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기업, 이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이 법인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업무 영역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경비의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실질적인 의미의 민간경비, 그렇죠. 여기에 있는 것과 포함을 해서 방금 얘기했을 때 형식적인 의미를 포함을 해서 아직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바로 사회의 어떠한 손실을 감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각종 민간 영역에서 시큐리티 활동을 모두 포함을 해서 현재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에 반해서 형식적인, 즉 법률적으로 민간경비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법, 바로 이 경비업법에서 허가하고 있는 경비 업무, 이 경비 업종, 이 5가지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해당 법인이 하고 있는 시큐리티 활동, 민간경비 활동을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민간경비의 주요한 임무는 무엇일까요? 현재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임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경비업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밑에서부터 보시면은 경비업법상의 이 제2조의 경비업법 제2조의 경비의 업무를 시설경비, 토성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경비 업무의 이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경비업법상의 경비 업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바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크게 3가지의 민간경비 임무가 나옵니다. 민간경비의 임무 첫 번째, 바로 뭐니 해도 이 범죄 예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 예방은 민간경비 활동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민간경비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서 이 범죄 예방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각종 이 민간경비 업체가 얘기하고 있는 무슨 셀콤이라든가 AD캡스라든가 아니면 KT텔레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 민간경비 업체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 바로 여기서만 얘기하는 이 범죄 예방 활동입니다. 이 범죄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들이 각종 CCTV를 포함한 각종 경비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이 범죄 예방 활동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가장 최소의 경비로 극대화시켜서 하고 있는 게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민간경비 시스템입니다. 한편 질서 유지의 기능도 민간경비의 중요한 임무인데 이 영역에서 앞서 얘기했었던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 활동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질서 유지에서는 건물 내 또는 건물 외의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건물 내에서도 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률상으로 봤었을 때 이 건물 내에서 어떤 개인한테 강제권을 하기에는 제한이 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시설 관리를 위해서 출입을 적절하게 통제를 한다든지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서는 출입과
그러니까 이 출입과 그 외에 이 퇴거를 명령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건물 내에서 일어나고, 심지어는 건물 외에서까지 시설 안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각종 질서 유지 활동과 뭐 더 나아가서는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지원하는 것까지 모두 다 민간 경비의 임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었던 이 범죄 예방 활동과 함께 질서 유지, 굉장히 중요한 민간 경비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위험 방지 활동으로 사고 예방과 안전 활동, 그리고 화재 예방 및 통제, 도난의 방지 활동 등등등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각종 사건, 사고를 대비를 해서 하게 되는 포괄적인 각종 위해, 이 위해를 방지하는 역할도 민간경비의 임무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현재 민간경비의 임무라고 얘기를 하면은 범죄 예방, 그리고 질서 유지, 더 나아가서 위험 방지의 역할까지 아주 폭넓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민간경비의 종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크게 5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법적 검토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일단 대략적인 의미를 한번 보신다고 그러면은 현재 경비업법 2조에서 경비업법 제2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 경비업종. 첫 번째, 시설경비 업무는 경비에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 등에 대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잘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아파트의 경비원 아저씨를 포함한 각종 시설 경비 활동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또 뭐 백화점이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이러한 데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져 주고 있는 각종 안전 관련되어 있는 요원들이 여기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호송 경비 업무라고 그러면은 운반 중인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 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 도난이나 화재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각종 업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운반 중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앞에 나와 있는 시설경비하고 좀 차이가 있죠. 시설경비는 그렇죠, 대상이 움직이는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고정되어 있는 장소와 관련되어 있지만, 이 호송경비 업무는 이 대상 자체가 일종의 동산, 즉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이라든가 상품, 뭐 각종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시설경비하고는 구분을 해서 이 호송경비 업무, 즉 시큐리티하는 대상이 움직이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신변보호 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경호 서비스, 이 보디가드 서비스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기계경비는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에 의해서 감지, 송신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경비 시설이나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을 해서 앞서 얘기했었던 도난이라든가 화재, 기타 각종 위험 방지를 하는 업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사실 시설경비와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시설경비는 각종 이 시설과 관련되는 안전 업무를 하되 주로 사람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업무인 반면에, 기계경비 업무는 그렇죠,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각종 이 시큐리티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감지기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알람, 경보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운영되는 이 민간경비 서비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수경비 서비스라고 해서 이 특수경비 업무는 공항을 포함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하고 있는 각종 특수경비원의 각종 도안 검색을 포함을 해서 사람에 대한 승객과 관련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뭐 화물이라든가 그 외에 각종 이 공공시설 중에서 국가 중요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이 시설의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활동으로, 이 특수경비 업무는 이 경비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시설경비 업무에서 좀 더 발전을 해서 이 특수경비가 필요한 이 대상, 기관, 즉 이 국가 중요시설만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 각종 이 특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법률적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특수경비 활동에는요, 총기 사용까지 가능한 이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민간경비에 대한 특성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크게는 앞서서 얘기했었던 각종 경찰과의 이 활동과 구분해 봤었을 때 민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 영리 목적으로 움직이는 기업형으로 움직인다는 점도 공공섹터하고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특정 대상, 여기서 말하는 특정 대상은 그렇죠,
계약자가 의뢰한 대상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의뢰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계약자가 의뢰한 장소나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물적 대상을 해서 특정 대상을 위해 한다는 점에서 그 외에 사전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한다는 점에서 경찰이 하고 있는 이 수사활동하고는 차이가 있고 공경비에 비해서 굉장히 권한과 각종 활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당연히 차이가 나겠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비인 경찰과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 더 나아가 질서 유지나 위험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도 있고요. 그 외에 위험성이라든가 돌발성, 기동성, 조직성 등등등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경찰 업무의 특수성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민간 경비에서도 이러한 경비 업무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민간 경비는 앞으로 더욱더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민간 경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민간경비 성장과 관련돼서는 크게 사회적인 배경과 이론적인 배경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먼저 사회적인 배경을 살펴본다 그러면 일단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의 범죄 문제가 점점 심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심화되는 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문제는 점점 고도화되고 저연령화 또는 이 사회적인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변하는데 그에 따라서 경찰력이 그때그때마다 대응하기가 굉장히 여러모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경찰력의 한계. 자,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민간경비가 발전하게 되는 것, 바로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안전의식이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즉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 의식주가 유지되는 평안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기 싶어하는, 즉 안전에 대한 욕구가 점점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개개인의 차원이나 조직 등의 안전과 보호가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직접 담당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결국 그 전에는 어떠한 개인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해주는 게 공권력인 경찰만 해줘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시민들의 의식이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바뀌어서 여기에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개인 스스로 내지는 그 기업이 직접 시큐리티를 담당해야만 이러한 시큐리티 서비스를 더 많이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 받을 수 있다라는 의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민간경비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또는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민간경비 산업이 성장이 되고 결국 이러한 민간경비 서비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규율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만들어짐에 따라서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발생되는 새로운 민간경비 업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그냥 시설경비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좀 더 중요한 시설까지 민간경비가 확대돼야 된다라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규율인 특수경비 제도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탐정업이라든가 민간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도 점점 민간경비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새롭게 기존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의식 전환과 함께 민간 섹터 자체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간경비 성장의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 오늘날 민간경비 서비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간경비의 개념이라고 하면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및 시설물의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일련의 공적, 사적인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경찰과 민간경비가 서로 구분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어서 같이 여러분들이랑 다음 시간에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한편 민간경비의 개념은 앞서서 우리 함께 이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봤죠. 즉 여러 가지 위해, 자연적인 위해, 인위적인 위해, 범죄를 포함한 각종 사건, 사고까지 포함한 다양한 유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서 결국 특정 의뢰인에게 받은 대가, 즉 계약을 한 그러한 대상한테 바로 경비와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영리 활동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민간경비의 임무는 범죄 예방, 질서 유지, 위험 방지라는 측면에서 공공섹터의 영역과 굉장히 유사한 분야가 많이 있고요. 경비원법상으로 봤었을 때는 크게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민간경비의 특성, 방금 여러분들이 살펴봤었던 것처럼 어떠한 영리성이라든가 특정 대상, 그리고 사전적인 범죄 예방 활동과 제한되어 있는 이 각종 권한과 이 제약이 있다는 점. 하지만 공경비와 굉장히 유사한 관련성과 이 위험성, 돌발성까지도 같이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실 수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퀴즈로 같이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퀴즈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민간경비에 대한 개념을 같이 한번 이해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민간경비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민간경비의 좀 더 구체적인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